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 고관절의 다양한 질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비구 이형성증과 퇴행성 관절염을 말씀드릴 건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 관절에도 나타나니까 다들 익숙한 용어이실 텐데, 비구 이형성증은 또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낯설죠. 그런데 이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이라 오늘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비구 이형성증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고관절이 작은 경우입니다. 고관절이 작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제가 고관절이 작다 그러면 제 골반이 작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골반은 적절한 크기가 있지만 골반에서 비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작은 겁니다. 고관절이 비구와 대퇴골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퇴골두를 덮어주는 이 비구가 적절하게 덮어줘야 관절이 체중을 잘 지탱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구가 작게 되면, 지붕이 작게 되면 체중을 지탱할 때 그 부분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가해지는 거죠. 이것을 비구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가? 고관절의 비구가 적절하게 대퇴골두를 덮어주게 되면 우리가 체중이 실렸을 때 이 체중이 골고루 분산이 돼요. 이 관절 연골의 여러 부분에 체중이 실리게 되면 그만큼 연골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적게 되겠죠. 그러나 이 비구 이형성증에서 비구가 작게 되면 고관절이 서로 접촉하는 면적이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중이 실렸을 때 그 부분에 힘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만 힘을 받으니까 관절 연골이 마모될 수 있는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구 이형성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뼈가 작기 때문에 비구순이 평상시에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이 비구 이형성증에서는 체중을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관절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비구 이형성증은 그야말로 불안정한 관절이거든요. 덮어주는 지붕이 작다 보니까 체중이 실릴 때 자꾸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빠져나가려는 힘을 받게 되겠죠. 심한 경우에는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절을 덮어주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이 비구순에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이 부분이 파열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비구순 파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구순이 파열되게 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골이 빨리 닳을 수가 있고 마모가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고관절 통증이 생기고 일련의 또 흐름을 갖게 되죠. 이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또 이 비구 이형성증, 비구순 파열 말씀을 드리면 인공관절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벌써부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예방할 수도 있고 적절하게 잘 관리하시면 건강을 유지하실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흔한 증상들 이제 뻔하겠죠. 양반다리 하기가 잘 안 되고 앉았다 일어나면 아프고 오래 걸으면 아픈데 쉬면 좋아진다. 이런 것도 좀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체중이 실리면 아프고 심하면 절거나 걷기도 힘들다. 관절 증상의 아주 공통된 증상들이죠. 고관절이 아파서 걸을 때 어떻게 심한 분들은 절뚝절뚝 걷게 되는데 좀 특징적인 양상이 있어요. 아픈 부위를 오래 딛질 못하고 반대발을 금방 체중을 싣게 되죠. 그래서 파행이라고 하는 고관절이 아플 때 걷는 특징적인 양상이 있어서 이런 걸음걸이를 걸을 때도 고관절 증상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구 이형성증이 왜 문제가 되는가? 49세 때 처음 통증이 나타나서 사진을 찍어 봤었는데 그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55세가 됐을 때 관절이 망가진 겁니다. 사진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은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아픈 관절, 55세가 됐을 때 관절을 보게 되면 이 관절과 관절 사이의 공간이 좁아졌죠.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같은 관절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빠졌어요. 물론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55세의 노화 너무 슬프잖아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관절염인 거죠. 그런데 반대쪽 관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비구 이형성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골반의 비구가 작은데 한쪽은 문제가 생겼고 한쪽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버텨줬던 거죠.
이분은 61세 때 찍으셨던 고관절인데요. 대퇴골두에 비해서 비구가 작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고관절을 충분히 덮어주고 있는 정상 관절인데 이 61세 어르신의 관절은 이 비구가 상당히 작은 것을 사진으로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74세가 되셨을 때 오른쪽 고관절에 관절염이 진행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74세이시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 경우는 비구 이형성증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좀 더 빨리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비구 이형성증 때문에 관절염이 생겼지만 그러나 제가 비구 이형성증이 있다고 해서 꼭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74세신데도 비구 이형성증이 있는 좌측 관절은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된 오른쪽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잘 회복하셨고요. 왼쪽 고관절은 아직도 아주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비구 이형성증 고관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고관절에 체중이 많이 실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관절이 작아요. 만약에 체중이 많이 실린다면 어떻겠어요? 관절이 많이 힘들어하겠죠. 과체중이 될수록 이 비구 이형성증은 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한 체중이 많이 실리는 운동도 이 비구 이형성증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 비구 이형성증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꼭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절이 작은 분들은 이 계단 오르기나 오래 달리기 운동이나 점프가 필요한 동작들, 그리고 만보나 2만보 걷기를 매일 하는 이렇게 지나치게 오래 걷는 동작들이 고관절을 오히려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스장에서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무게를 하체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무게를 너무 많이 들고 서서 하는 하체 운동은 이 비구 이형성증 관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근력이 부족하고 체중이 좀 지나친 상태에서 고관절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 운동을 갑자기 할 경우에는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체중이 실리는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비구 이형성증에서는 자세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고관절에 체중이 실릴 때 적절하게 실려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나쁜 자세가 우리가 구부정한 자세라고 하죠. 옆에서 봤을 때 조금 거북목 같이 생기면서 골반이 앞쪽으로 돌출되고 허리는 앞으로 기울어지는 그 허리가 이게 곡선이 사라지는 자세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구 이형성증에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렇게 비구 이형성증이 있는 분들에서 관절이 굉장히 유연하신 분들이 많아요. 과유연성이라고 하죠. 간단히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똑바로 서서 바닥을 손바닥으로 짚을 때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 팔꿈치를 했을 때 이렇게 딱 닿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손가락이 또 과도하게 꺾이거나 팔꿈치가 지나치게 뒤로 꺾이는 이런 동작들이 전부 다 되는 분들은 과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비구형성증이 가뜩이나 불안정한데 비구형성증 관절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관절을 지나치게 뒤틀거나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했을 때 관절이 불안정해지면서 연골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도한 스트레칭이 꼭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러한 불안정성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연골에 힘이 집중되고 연골 마모를 일으킬 수 있지만 또한 이 비구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구순을 파열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퇴비구 충돌에서 비구순 파열이 문제가 생기면 연골 손상이 생기고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비구 이형성증에서도 비구순 파열이 되면 이렇게 정상 연골에서는 연골이 아주 깨끗하고 매끌매끌해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연골이 마모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구 이형성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처럼 비구 이형성증 관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절대 너무 마르시면 안 됩니다. 너무 체중을 많이 빼시게 되면 근육도 빠지면서 고관절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코어 근육이 중요한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주위 근력을 강화시켜서 골반의 균형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은 운동을 권해드려요. 가벼운 발차기를 하는 수영, 아쿠아로빅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실리지 않는 자전거 운동 또한 도움이 되죠. 자전거 타시면 좋아요라고 하면은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보통 타는 게 아니에요. 100km, 200km 막 타시더라고요. 그러면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하는 운동이 너무 답답하다. 그러실 경우에는 우리가 트레드밀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잖아요. 좋습니다. 3, 40분 정도 걷는 거 좋고요. 1시간까지 걸으면 한 5, 6천 보가 돼요. 그 정도 걸으시는 건 좋은데 중간에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고 트레드밀 운동을 하실 때는 난간이 있잖아요. 이 난간인 레일을 잡고 운동하시는 거는 관절의 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운동하시는 건 괜찮고 또 서서 하시는 운동 중에 일리프티컬이라고 있죠. 서서 타는 자전거처럼 운동하는 거. 그것도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전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고관절에 아주 큰 부하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1시간 이상 전혀 절대 하지 마시고 3, 40분 이내로 운동을 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비구 이형성증과 대퇴비구 충돌 그리고 대퇴골두 골괴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관절이 나빠지는 형태인 거죠. 노화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도 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인 거고요.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위험 요인을 한편 살펴본다면 노화에 의한 거니까 당연히 고령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많고 역시 비만은 문제가 됩니다.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요. 상지보다는 하지에서 많이 생기는데 무릎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고관절, 발목 순으로 알려져 있죠. 흔한 증상들은 일반적인 고관절 증상과 비슷해요. 앉았다 일어나면 절고 아프고 오래 그러면 아픈데 쉬면 좋아지죠. 관절염 약을 먹으면 훨씬 좋아진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진행하면 점점 심해지는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관절염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역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고관절 주위의 근력을 강화시켜서 관절에 그대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는 약을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소염 진통제와 같은 약을 복용하시면서 증상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 수술을 받으시면 아주 정상적인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생활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술을 최대한 연기하고 싶으시다면 활동을 제한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나 활동을 제한하면 근육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관절은 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나중에 다음번 강의에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